서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 민주는 서류를 챙기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복도 끝에서 팔짱을 낀 채 서윤을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 하나만 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정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희는 고 한진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호칭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후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10년을 잘 견뎌냈구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다음 장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 해안가 리조트, 서귀포 호텔, 중문상가 건물, 한라산 자락의 땅. 마지막 장에는 감정평가서가 있었습니다. 총 자산가치 2,347억 원.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윤이 제주공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정우진과 변호사팀은 그녀를 리조트 본관으로 안내했습니다. 30층 펜트하우스 사무실에는 할아버지의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100통 넘게 쌓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심지어 민준의 사촌들까지. 서윤아,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며느리, 큰일 났다. 어서 서울로 올라와. 누나, 진짜 그 돈 다 누나 거 맞아요? 다음 날 아침 리조트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박정숙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민준, 시아버지, 시동생 내외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당황해하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정숙은 서윤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혼하자마자 이게 뭐야? 10년 동안 우리 민준이가 먹여 살렸는데. 주변 투숙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박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공장소? 이게 지금 내 건물이라고 잘난 척이야? 그 돈반은 우리 거야.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새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10년 부부인데 이렇게 모질게 하면 안 되지. 서윤은 민준의 시계를 봤습니다. 이혼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명품을 샀습니다. 오빠 어디서 돈 났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위, 아니 민준이가 10년 동안 벌어온 돈으로 너 먹고 살았잖아. 법적으로 따지면 재산분할 대상이야. 정우진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의 상속 재산은 이혼 성립 이후 발생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정우진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진수 회장의 유언 집행 변호사입니다. 법적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이 상속 소식을 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주도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제주 최대 부동산 재벌 한진수, 외손녀에게 2천억 상속.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나 한진우다. 내 큰 외삼촌. 만나자. 서윤은 외삼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외가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진우는 회장님의 장남입니다.
30년 전에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다 들키고 의절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조트 정문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나온 체구에 얼굴은 붉은기가 돌았습니다. 굵은 금반지가 손가락마다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로비로 걸어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 나왔다. 어디 있어?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서윤이 사무실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진우는 서윤을 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서윤이지? 어린 게 재산은 잘도 챙겼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처음? 우리 조카딸 참 예의 바르네. 그 재산 내놔. 원래 내 거야. 정우진이 나타났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돌아가시죠. 한진우는 정우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정우진이지? 우리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20년 동안 꿀 빨아먹은 놈. 이제 조카딸한테 붙었어? 정우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진우는 서류 봉투를 서윤에게 던졌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걸었다. 법정에서 보자. 그 재산 원래 장남인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한진우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내가 결혼 생활 동안 딴 남자 만났다는 증거도 있어. 부정한 며느리가 받은 상속은 무효야.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진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 다 밝혀집니다. 하지만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거짓말도 반복되면 진실처럼 보입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하 금고를 확인해라. 모든 진실이 거기 있다. 서윤과 정우진은 리조트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파일 상자 3개가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여자 친정이 뭐 있다고. 빈손으로 왔으면서 집안 망신만 시키네. 두 번째 파일은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서윤이 요즘 눈치 보이는데 이혼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 저 여자 갈 데 없어. 너 없으면 굶어 죽을 애야.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들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한진우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회사 자금 횡령 증거, 아버지 명의를 도용한 대출 서류, 재산을 빼돌리려던 계획서. 정우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여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과 여자의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었습니다. 카페, 호텔, 자동차 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이혼하기 한참 전부터 민준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수진, 서윤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말씀 안 하신 거죠? 정우진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서윤아, 이 증거들을 미리 보여줬다면 넌 의무감으로 참았을 거야. 난 내가 진짜 자유를 선택하길 바랐단다. 이혼은 내 선택이어야 했어. 이제 이 무기들을 써라. 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줘라.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길 원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리조트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진우는 맨 앞줄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0년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숙이 며느리를 모욕하는 목소리, 민준이 엄마와 공모하는 대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로 민준의 불륜 증거 사진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선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우의 횡령 서류가 공개됐습니다. 한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야? 정우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을 거쳤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유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재산의 7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청년 창업 지원에 쓰일 것입니다. 박정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게 얼만데? 서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한진우는 유언 무효 소송을 냈고 민주는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서유는 맞고소로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에는 방청객이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진우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습니다. 한진수 회장의 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인 한진우 씨가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정우진이 반박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거쳤고 20년간 신탁으로 관리됐습니다. 법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판사가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진우의 횡령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한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급히 속삭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한진우 씨, 이 서류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준의 차례였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10년간 한서윤 씨를 부양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정우진이 민준의 불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과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유언은 적법하며 상속은 유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판사가 정숙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정숙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은 서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서윤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시댁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윤은 정우진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서윤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민준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그날 저녁 추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진우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준과 박정숙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수진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가 민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윤 씨가 정신병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뉴스를 보다가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오션블루 리조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이 프런트와 객실 관리를 맡았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무료 사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리조트 수익의 절반은 장학금으로 쓰였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리조트를 돌아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정장 대신 편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안경도 벗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일정 다 끝났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장학생 면접이 있어요. 정우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서윤의 법률 고문을 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서윤 씨가 진짜 행복해질 때까지 지켜달라고. 서윤이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이제 행복해요. 정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말해도 될 것 같아서요. 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될까요?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서윤은 대답 대신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요트가 지나갔습니다. 리조트가 지원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투어였습니다. 배 위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정숙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나쁜 시어머니였어. 서윤은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정우진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서윤이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재벌인데요. 30% 재벌. 둘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옥상 정원에 노을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리를 묶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위해 정우진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순간을 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10년의 아픔 끝에 그녀는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복수가 아니라 행복을. 이것이 할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주저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